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부모 때문에 파혼을 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 기회에 예비 형님도 시부모님을 버린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29살이고 얼마 전에 파혼 선언한 여자입니다. 제가 파혼하자고 남친에게 말한 직후 예비 형님이었던 분도 이혼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던 예비 형님이었습니다. 파혼을 결심하도록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해요. 저는 남친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여운 처지였지만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모성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나 봐요. 남친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만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남친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남친은 군 제대 후에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와 살고 있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입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던 남친, 제가 반지하 방을 얻는데 돈을 보태줘서 살게 되었어요. 남친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방 월세, 핸드폰비, 점심값 등등을 제가 내주었어요. 나머지는 남친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했습니다. 저에게 남친은 늘 미안해했죠.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저에게 입고 있다며 결혼해서 평생 잘하겠다고 말하는 남친의 말, 듣기만 해도 저는 좋았습니다. 남친이 취직이 되고 남친의 돈을 제가 관리해주며 지냈습니다. 돈을 더 모아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남친의 말에 저도 좋았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남친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남친을 위해 들어간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는 말을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너네가 좋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얘기하냐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남친은 부모님에게 부모라면 고생했다, 고맙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어찌어찌 풀고 상견례를 하는데 예단 예물 모두 생략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플링과 예복은 하나씩 하기로 했고 한복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죠. 남편 예복 언제 맞추냐고 독촉을 해서 저희 엄마와 남친 데리고 백화점 가서 맞춤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싸구려 한복을 마음대로 사다가 저에게 주었어요. 남친 집에 갔더니 사놓았다고 주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안 하기로 했던 예단에 대해 만날 때마다 궁시렁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현금 500 들고 갔더니 너네 집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아들을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예단 500이 적냐고 나도 안 주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고 했죠. 어머님은 그렇게 개모티를 내야겠냐고 말했고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느라 아들들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살고 싶냐고 막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20대를 이 남자에게 바친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돼서 나도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고 남친도 부모님께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친에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하고 집에 왔어요. 남친이 형이 한 분 계신데 둘이 사이는 좋아요. 예비 형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남친에게 말했고 남친은 저에게 계속 사과하면서 자기도 부모에게 질려버렸으니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잘 결정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좀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해 지금까지 몇 년을 고생하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소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 형님은 신행 다녀오고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갔대요. 소고기, 떡, 과일, 술 등을 가지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봉지에 떡이랑 과일 몇 개 챙겨 넣고는 소고기는 시댁 냉장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봉지에 담은 것들을 보여주며 며느리가 이걸 이바지 음식이라고 해왔다고 말했대요. 집에 돌아가서 예비 형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 남편 일로 시댁에 못 가게 되어도 시부모님은 형님 탓을 했대요. 남편이 늦잠을 자서 시댁에 늦게 가면 네가 깨워서 데리고 왔어야지 하며 예비 형님을 몰아세웠다고 하네요. 아주버님도 지쳐서 형님에게 절대 본가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옛날 일이 다시 떠올라서 화가 났더랍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해오라는 것은 많은데다가 해가면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투정만 부리시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랍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파혼했다고 한 것을 듣고는 본인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대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며 내가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나 많이 후회했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서로 위로하며 힘내자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예비 형님을 만나고 제가 파혼하자는 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러면 본인과 헤어지더라도 자기가 저에게 평생 갚아야 할 것들을 갚게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더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던 이 남자, 또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과 만나 얘기를 했어요. 남친은 절대 자기 부모와 마주칠 일 없으니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님에게 학을 뗐다고 나도 부모와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려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왔네요. 그 다음날 예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친의 형도 부모와 평생 담을 쌓고 살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 부끄럽기는 하지만 본인은 아이 때문에라도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대신 시댁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을 각서로 받아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남편의 형이 아이는 끔찍하게 예뻐하는 분이라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전이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말해주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결혼식에도 부모님을 안 부르겠다고 합니다. 남친의 말을 믿고 남친과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라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시부모는 자식 둘에게 버림받게 생겼네요.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도 천륜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스니님은 착하고 현명한 분이시니 잘 판단하시리라 믿어요.